둘이 남은 상태에서 뭐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다 알지 않느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1,000만 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3억이라는 금액을 어제 저희 부사장 통해서 제시하셨던 거 네. 3개. 숙제죠, 숙제. 그 3개가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네, 그렇죠. 모든 기업들은 언론사들하고 IR 계약을 해요. 광고 협약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우 산업개발에 관련된 이제 뭐 분양이 됐든지 자료가 됐든지 그걸 제가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프렌드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난 2011년 건설업계 최초로 중국 자본에 매각된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 매일경제TV에서 중견건설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보도 하나가 나갔습니다. 10년 전 전남 강양 공사 현장의 매출 채권 367억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홍보 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연락을 드렸고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 위에 보도본부장이면서 회사의 부사장이란 사람이랑 같이 만나야 된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이 임원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을 방문했습니다. 방에 갔더니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기업체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저건 뭐냐는 식으로. 그랬더니 자기 막 만날 때도 많고 우리는 되게 기업에 되게 프렌들리한 매체다. 자기 자리 뒤에 있는 박스들을 막 보여주면서 박스에 그게 다 너희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일단 너희 회사가 뭐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우리는 2차, 3차, 4차 보도까지 다 준비돼 있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남은 상태에서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다 알지 않느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1,000만 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3억이라는 금액을 바로 알 수 있게끔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이 요구한 3억 원. 다름 아닌 광고비였다고 합니다. 약간 아득했어요. 그 3억? 깜짝 놀랄 금액이잖아요, 사실. 애초에 회사에 문제가 많아서 뭐 기사를 4개까지 시리즈로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걸 바터하겠다고 돈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가지고 뒤이어 대우산업개발 노동조합 측과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이 다시 만납니다. 이 대화에서는 모바일 기사를 광고비로 맞바꾸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바일 기사로 충격을 받은 업체에 처음으로 전달되는 것은 구체적인 광고비 액수입니다. 어제도 이제 3개를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타트가 그렇게 해요. 숙제죠, 숙제. 그 3개가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네, 그렇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금액이 네. 현금 제가 할 때 현금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런 장난을 칠 수 없어요, 매겨는. 곧이어 압박이 시작됩니다. 왜 숙제라고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를 하면 그 학교 교사한테 칭찬을 받거나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부모님한테 숙제를 안 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니네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거를 숙제를 해결을 한다면 내가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는 막을 거야. 근데 이 숙제를 니네가 안 해오면 계속 후속 보도를 내보낼 거예요.
다음 단계는 해유입니다.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라며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언론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야. 기브앤테이크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언론사들하고 IR 계약을 해요. 광고 협약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우산업개발에 관련된 이제 뭐 분양이 됐든지 자료가 됐든지 그걸 제가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친프렌들리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R에 하는 거지. 해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대가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대우산업개발이 우리 언론사의 손을 잡는다면 2차, 3차 보도는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라고 또 하나의 베네핏을 제공을 하죠. 기사 내리는 건 첫 번째고. 딱 삭제를 시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영상 내리고 이 보고서를 제가 또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했고 취재 방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취재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심에다가 올리고요. 우리 당연히 오는 보고가 당연히 제가 스크랩박으로 따로 하죠. 후속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후속 기사. 이제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자들한테 이걸 설득을 해야 돼. 이제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했던 걸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보고를 다시 해라고 이러면서 계속 스킵을 시키든지 계속 스테이를 시켜야 돼요. 제가 경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명서를 발표를 해보면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다음 단계는 지위를 이용한 기사의 통제입니다. 기업들과 자기 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도 안 내보낼 수는 없는데 그걸 방송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저도 이제 편성을 할 때 이제 기사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좀 드라이하게 업체명을 좀 빼고 A 업체라고 바꿔버리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어려운 거 순환을 시켜요.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예정돼 있던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단신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앵커 단신 있죠. 앵커한테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몇 개 아이템을 단신으로 쪼개요. 이게 약간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지만 첫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강했고 우리는 약했으며 그는 프로였고 우리는 아마추어였어요. 그는 완전히 잘 짜여진 전략 전술이 있었고 우리는 우왕좌왕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했고 저희는 굉장히 미숙했죠. 결국 대우산업개발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이 제안한 3억 원짜리 광고 협약에 응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가고 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멸감,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그 어떤 막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제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일단은 찍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찍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괜히 찍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응하게 됐습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IR 협약서, 뭐 공문 뭐 이런 걸 보낸다고 하면서 메일이 왔는데 매경TV 하나, 더원미디어 하나 이렇게 사업자 통지에 2개가 왔고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끊어야 된다. 금액을
저는 이제 3억이라고 들었으니까 3억을 계산서를 끊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경제TV 경인총국 총무이사 최모 씨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두 회사 명의의 공문. 1억 5천만 원에 각각 협약을 맺자고 적혀 있는데 두 곳의 총무이사가 모두 최 씨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 이름도 모두 최 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마스터에서 이럴 때 18,000원 받고 이랬잖아요. 여기 있을게요. 딴 게 아니라 더원 미디어 관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하고 있어요, 돌미디어. 아,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관계사예요. 관계사라는 건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두 개를 법인을 해놓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대표도 둘 다 올라가 계신 거예요? 지금 뺐어요. 지금은? 지금 그럼 매경TV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3억 그 광고 협약비가 왜 반은 그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운영만 하는 거고. 근데 메일을 직접 보내셨던데? 매일 보내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운영 전체를. 저희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만 하는 거고. 아니, 그냥 이렇게 취재하지 마시고요. 부사님 취재하시고 저도 같이 취재하시든지. 그걸 어떻게, 같은 언론사끼리. 시사멘터리 추적 취재진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 결국 문제의 부사장을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매일경제TV 측은 삭제했던 문제의 보도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썼던 담당 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폰 기자들은 광고를 안 하거든. 상 평소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폰 기자들이나 뭐 이런 기자들은 광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경영진 쪽에서 또는 이제 극장급들에서 광고를 주로 하듯이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뭐 광고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광고를 따기 위해서 뭐 공가력과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이 있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이 대우산업개발에서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까고 했다. 뭐 이거는 저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광고 요구가 뭐 사실 흔한 일이에요. 이게 단지 매경TV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다만 이게 수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재발할 경우에 이제 그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문 PP라는 건 경제 전문 TV 같은 경우는 등록제잖아요. 그럼 뭐 언제든지 회사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실효성이 없죠. 이 광고 거래라는 게 다 이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 합법적인 거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계약이 보도나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뭐 그걸 찾아내는 건 또 많은 수고가 드는 작업이라서 사실은 감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좀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나 독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문제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언론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널리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 시청자와 독자의 알 권리 침해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